충정가 준비. 군기가 빠졌어 이거 완전히. 다시요. 충정가 준비. 반동은 위에서 아래로 충정가 시작한다. 지금부터 제대로 불러봐. 그렇지. 인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 죽었어 나라가 산다며.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 죽었어 나라가 산다며. 하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하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을 준비 됐어요? 확실히 대답해봐. 죽을 준비 됐어? 그러면 우리는 자유통일할 수 있어. 죽을 준비 된 사람은 아멘 하고 제자리에 앉고, 죽을 준비 안 된 사람은 계속 서 있어. 자, 누가 서 있는지 한번 보자. 누가 서 있는지.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있다 이거야. 앞에 연사님들 강의 잘 들었죠? 보세요.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한 거 잘 들었죠?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산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까 황준호 장군님이 6.25 설명한 거 잘 들었죠? 참, 이번에는 끝이에요. 연방제로 넘어가면요, 이거는 다시는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니까 마치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멍청해가지고, 제일 멍청한 지역이 어디라고? 그렇지, 알기는 잘 알아. 다시요. 제일 멍청한 지역이 어디라고? 알기는 잘 알아. 이 부산은 6.25를 안 당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딱 내가 이렇게 하면 가슴이 답답해. 왜? 6.25를 안 겪어봐가지고 요 6.25가 부산에는 안 왔단 말이야. 그래야 이 부산 사람들은요, 국가가 뭔지 이거 당해봐야 되는 거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연방제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김정은이한테 한번 시달려 봐야 돼. 응? 해방 후에 그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진 이후에 한 번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점령을 포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남로당의 박헌영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승만이가 졌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북한에서 태어난 거야.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남로당의 박헌영 이놈이 이승만을 죽이려고 5번 테러를 했어요. 5번. 그래서 화신백화점을 도는데 거기다 폭탄 장치를 해서 팡 터졌는데 1초만 지나도 이승만은 죽었어요. 왜? 박헌영이가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10월 16일 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총을 머리에다 놓고 잤어요. 왜? 내가 박헌영 너 손에는 죽지 않겠다 이거야. 만약에 남로당들이 그때 몇 프로였었느냐? 78%예요. 78%. 전 국민의 78%가 남로당이야. 그러면 왜 전 국민의 78%가 남로당이 됐느냐? 이게 완전히 이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이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어떻게 쳤냐? 거짓말로 했어. 뭐라 그랬냐? 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 박사한테, 이승만은요 박사라고 불러, 이승만 박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또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 이렇게 사기를 친 거야. 거짓말로.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빌려서 사기를 치니까 국민들이 이승만이 시켰다, 김구가 시켰다. 그래서 가입한 사람이 얼마냐? 전 국민의 78%예요. 78%.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그래서 전국의 면 사무소별로 인민위원회를 다 조직을 했다고. 인민위원회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부산은 멍청해서 이해 못하지. 이해됐어요? 이해된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해봐. 아따 똑똑하다. 똑똑해.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 날 한국에 왜 한 달 늦게 왔느냐? 이승만은요, 히로시마 원자탄이 딱 터지고 난 뒤에 미국의 경찰들이 이승만을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미국 말 안 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때 이승만이 막 발작을 했어요. 왜 해방된 나라에 나를 왜 못 가게 하느냐? 왜 미국의 경찰들이 가택의 연금을 딱 시켜서 감금을 시켰단 말이에요. 상해에 있는 김구도 결국은 고집이 세니까 이 이승만과 김구를 한국에다 보내놓으면 미국 말 안 듣는다 이거야. 결국 감금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 달 늦게 온 거야. 한 달 늦게. 응? 그 메가더 장군한테 연락을 해서 왜 나를 못 가게 하느냐? 그래서 메가더가 워싱턴에다 해서 하지 중장이 우리나라 해방되니까 바로 다그라스 메가더 밑에 있는 별 3개짜리 하지 중장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왜 안 오느냐 이거야. 이승만 박사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메가더 원수한테 보고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 이승만을 찾고 있다 이거. 이승만을 투입하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그라스 메가더가 보고해서 이승만을 풀어서 이승만의
이승만이가 메가드 원수의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에다가 10월 16일 날 들어오게 된 거야. 10월 16일 날. 이해가 됐어요? 빨리 나한테 역사 공부하는 돈 내. 빨리 돼. 돈 내라고. 이걸 공짜로 가르쳐주면 안 돼. 이거를 돈 낼래 안 낼래? 돈 안 내? 여러분, 이거는 역사학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뭐라고? 아, 계좌로 보내준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강의만 잘 들으라 이 말이야. 왜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느냐? 아까 이동호 교수 강의 잘 들었죠? 넘어갈 수밖에 없어. 김학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죠? 에? 대한민국은 드디어 생명이 끝났어요. 생명이 끝났다니까.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로 나라를 넘겨주면 돼, 안 돼? 원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연방제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이놈이 실패를 해가지고 김여정한테 욕 바가지는 먹었잖아.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고 막 오지랖을 떤다 그러고. 왜? 빨리 북한한테 나라를 넘기려는데 왜 너 자꾸 미국 눈치를 보고 다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은 거야. 그런데 이재명은 달라요. 이재명은요, 일단 눈이 나처럼 적어요. 눈이 큰 놈들은요 겁이 많아요. 문재인이 눈가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미국 겁먹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연방제로 못 넘긴 거야. 근데 눈이 적은 사람은, 내 눈이 커요 적어요? 크기는 뭘 커? 이 눈이 적은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겁이 없다고. 이재명이가 눈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최소한 1년 안에 북한의 연방제로 갈 겁니다. 1년 안에. 그러면 연방제로 가면 교회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는 있어 없어요? 자유 없어요. 끝나는 거야. 북한 체제로 그대로 가게 돼 있어. 북한 체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는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떠야 돼. 근데 4.19, 5.16 혁명은 정마훈 목사 혼자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왜 부산까지, 나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세브란스에서 목 수술 받다가 그것도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해서 3번. 그래서 목에다가 그 처음에 수술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목사님, 내가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왜? 수술을 7시간 마취 수술을 했는데 목을 못 드는 거예요. 목을 못 들어. 이 수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목사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이야, 장로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너무 깊이 넣었다는 거야, 목에다가. 그러니까 마취가 꼈는데도 내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다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쇠를 박아놨어요. 여기 봐요, 쇠 박아놨죠, 쇠를 박았는데도 또 목이 못 드니까 한 번 7시간 마취 수술 앞에 쇠를 또 박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목이 들게 됐다고. 내가 가문 운동을 하게 된 이유도요,
세브란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사실은 내가 이제 양심 고백을 하자면 한국의 최고의 부흥사가 내가 부흥의 전성기 할 때는요, 장경동, 장학일 내 앞에서 눈도 못 떴어. 눈도 못 떴어. 강은식이 뭐고 눈도 못 떴어. 내가 한국의 초대형 교회 부흥회를 나는 그들보다가 한 세대 먼저 했단 말이야. 뭐 금난교회, 그 다음에 임마누엘 교회, 삼형제 교회, 그 다음에 또 뭐 김선도 목사님, 뭐 광림교회를 비롯해서 사실은 내가요 부흥회를 휩쓸어 인천 주안 장로교회, 그 다음에 또 저기 저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할 것 없이 내가 부흥회를 내가 먼저 다 휩쓸었는데 이 마치 이 수술을 3번 딱 하고 나서 내가 가문 운동을 하게 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야, 최고의 부흥사가 응급실에서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에 가서 연설하다가 죽으면 순교자라고 불러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광화문에 나간 것은 살려고 간 것이 아니고 내가 광화문에서 쓰러져서 죽으면 순교자라고 불러줄 거 아니냐. 그런 각오로 광화문에서 비틀거리면서 올라갈 때도, 지금도 내가 올라갈 때도 나 혼자 못 올라가고 옆에서 부축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여 결국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야. 이해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가 이거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새벽 6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전화 오셨습니까? 이게 전국에 다 나가는 거야. 이거는 내가 최초로 공개하는 거야.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지령이 하는 암호를 해독했는데 정광훈을 마취시켜서, 잘 보세요, 이 북한 애들은요 누가 중심인지를 잘 알아요. 정광훈을 마취시켜서 반잠수정으로 마다리 부대에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라. 마취시켰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암호 해동한 것을 새벽 6시에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대통령님,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이 괴로운 세상을 왜 살고, 가문운동 너무 힘들어. 왜? 가문운동 하다 보면 속 바가지로 썩어요. 속 바가지로 썩어. 속 바가지로 썩는다니까요. 선악과 따먹는 인간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가문운동 7년 하면서요 바가지로 썩는 거예요. 속 바가지로. 그래서 내가 나는 하루라도 죽는 게 소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좋은 데 갈지 몰라도 목사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국정원 직원을 보낼 테니 앞으로 경호를 국정원에서 직접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뭐 농담 따먹긴가 했는데 아침 10시에 국정원 직원 2명이 왔어요. 이거는 증인이 있어요. 우리 황준 장군님 어디 계세요? 황준 장군님 국정원 직원 2명 왔죠? 장군님이 계시는데 왔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앞으로 경호를 국정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말이 그랬어. 나는 이 별 3개짜리 황준선 장군님이, 이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들은 육군사관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 황준선 장군님이요, 이 육사를 나와서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 대문 앞에 먼저 와 있어요. 그 육군산악회 보내면 안 된다니까. 정신 자체가 벌써 달라요. 정신 자체가. 그래서 나는 개인 경호는 우리 황정주 장로님이 하니까, 황정주 장로님이 지금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 직원한테 그랬어. 이거는 큰 집회할 때, 토요 집회나 주일날 연합 집회할 때, 그때만 그러면 국정원에서 경호를 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국민대회 할 때는요, 국정원에서 50명이 나와요. 50명이 나와서 나를 방어하려고. 왜? 지금 북한이 생명을 노린 제1인자가 누구냐? 정강훈 목사예요. 정강훈만 죽으면, 죽여버리면, 끝장내버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 가문이, 원래 가문은 원래 민노총 애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 그걸 우리가 7년 동안 뺏은 거야. 뺏어가지고 민노총 애들이요, 나타나지도 못해. 광화문을 점령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연방제로 넘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오늘도 이 모임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10,000,000명이 조직이 돼야 돼. 조직만 되면 안 되는 거야. 10,000,000명을, 나는 원래 나는 저기 우파야, 나는 윤석열 좋아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문광장에 8월 15일 날 10,000,000명이 현장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 모이실래요? 모이실래? 안 그러면 연방제로 북한에 넘어간다니까. 부산의 인구가 얼마가 돼요? 부산의 인구 얼마요? 북한의 인구가 얼마요? 아니, 부산의 인구가 얼마? 300? 330만? 30만 빼고 300만은 무조건 가문광장으로 8월 15일 날 총동원 안 하면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북한으로 넘기면 돼, 안 돼? 말로만 그러지 말고 부산 시민들을 다 깨우쳐서 서명을 받으라고. 뭔 서명 받았냐?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8월 15일 날 가문광장으로 오기로 약속을 하고, 거기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쓰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나는 8월 15일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테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냐? 부산에 300만을 다 끌고 와야 돼. 이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몸도 불편한데, 지금 부산, 이따가는 울산, 그 다음에 또 포항, 대구, 그 다음에 무슨 천안 할 것 없이 나는 몸 상태가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그러나 아니,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면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요셉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요셉이 알아요? 요셉이 우리 말도 못하는 붕사가, 최연소 붕사야. 붕사가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봐봐. 요셉이 들어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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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이게 기적이 찬 봉사야.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 말도 못하면 안 되지. 에? 지금 내가 이걸 통역하면요, 얘는 지금도 아직도 말도 제대로 다 못 배웠어. 이걸 통역을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또 설교하는 거 봐요. 우리 집에 와서 들어봐. 선생님 설교 잘한다. 설교 꼭 올라가서 해야 돼. 인사까지 올라가야 돼. 재밌다. 자, 이걸 내가 통역해 줄게. 통역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 개새끼들아. 지금 이 말이야, 이 말. 한국교회요, 회개하라 이 개자식이야. 아니, 성경에도 써있잖아. 어린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얘는 말도 못해. 지금도 말 제대로 못해. 다 말을 못 배웠어. 어린 애들이요,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보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서 8월 며칠 날? 15일까지 부산 시민 300만을 총동원하기로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두 손 들고 있어. 빨리 두 손 들고 있어. 왜? 부산이 결정을 지어야 돼. 부산이 제2의 도시잖아. 제2의 도시. 손 들고 있어. 부산에 300만을 총동원하여 언제까지? 그냥 집에 앉아서, 아니 나는 우파야, 나는 뭐 윤석열 지지해, 뭐 윤석열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 헛방이야, 헛방. 광화문 광장에 부산에 300만이 오면 대한민국은 살고, 안 오면 연방제로 넘어간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300만원 동원하기로 다 나하고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안 할 사람은, 아는 사람은 개손 손 들고 있어. 아는 사람은 다 손 들고 있어. 확실했어요? 새끼손가락 걸어. 옆 사람하고 해. 자, 주님과의 약속. 빨리 주님과의 약속 해봐. 절대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나는 기도를 깊이 하기 때문에 하루는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요, 그때의 당 대표란 말도 없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김기현이가 당 대표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증거를 남기려고 아침에 6시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김기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 장로님, 앞으로 당대표 됩니다. 그때 당대표란 말도 없을 때야. 그 선거도 하기 전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냐 그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남기려고 하얏트 호텔로 나오라 그랬어. 그 왔더니, 그래서 내가 증인을 데려가려고 장경동, 강은식, 그 다음에 또 장학일 또 다 데려왔어. 다 데려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반드시 당대표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기요, 주진우하고 내하고, 주진우가요 그 좌파 중의 왕인데, 이 주진우하고 나하고 대화한 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뭐냐면, 제일 분한 것이
우리가 200석 할 기회를 저쪽한테 200석 만들어준 주범이 한동훈이다 이 말이야. 어?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야. 바로 탄핵이야. 탄핵으로 간다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만약에 한동훈이 저기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내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지. 한동훈이요?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 공천을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3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8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레임덕이고 뭐고 탄핵의 길로 가. 바로 탄핵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 대통령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견지명이 빠른지 보세요. 이 한동훈이가 당 대표 되기 전이야. 전에 내가 추진우하고 대화할 때에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그 나중에 당 대표가 실제 됐단 말이야. 되면 윤석열은 바로 탄핵된다. 내가 봐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탄핵 됐어 안 됐어요? 누가 시켰어요? 한동훈이가 시킨 거야. 지금 한동훈이가 또 지금 당 대표 하려고 또 덤비고 있어요. 나라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한다니까요. 근데 뭐 한동훈이가 말이야 출판 기념회 한다고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이 멍청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와와하고 그래서 부산이 멍청하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선지자의 말을.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이 돼서 안 됐어? 이 탄핵 누가 시켰어요? 한동훈이가 시킨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 외에도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 부산의 300만이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4.19, 5.16 정신으로 가문 광장에 300만이 부산 300만이 다 올라오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 이제 살 거 다 살았잖아. 다 살았잖아. 더 살라고? 더 살기는 뭘 더 살아? 그러나 우리 요셉이 같이 여러분도 손주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이 손주들에게 북한의 연방제한테 주면 돼 안 돼? 돼요? 만약에 손주들한테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산 앞바다에 가서 뒤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내가 앞에 지금 몇 가지만 했는데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이준석이가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설교할 때 저 새끼는 안 돼 그랬어. 저 새끼는 안 된다 그랬어. 얼마나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하고 빡세게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사건이 보이는 거야. 저 새끼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그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 연방제로 넘어가는 것도 내 말대로 돼요. 이걸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이 뭐냐?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부산이 300만이 와야 되는 거야. 와야 돼. 이해돼요? 또 8.15 되면 8.15가 무슨 요일이요? 무슨 요일? 금요일? 그러면 또 연휴하지. 연휴. 이재명이가 또 연휴를 또 한다고. 그러면 또 다 외국에 놀러 가고 또 발광 떤다고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절대 이번에는 8월 15일 날 외국에 놀러 가도 안 되고 국내 놀러 가도 안 되고 광화문으로 총동원해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다 했고 앞에 있는 강사님들의 말 잘 들었죠? 김학성 교수님의 그거 잘 들었죠?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서명을 했다고. 서명. 지금도 이게 유효한 거야. 이걸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이미 끝났어요. 나라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재명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연방제로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헌법 위에 있는 권위, 국민 저항권이야.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헌법 1조 1항 하면, 헌법 1조 1항 한번 띄워봐요. 읽어봐. 시작. 이거는 명칭이야.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민주공화국이다. 북한은 뭐냐? 북한은요, 북조선은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2번 들어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우리라 그러지 말고 나라 그래. 나라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고가 여러분에게 다, 국민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야.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요. 다 나야. 나.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에.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요, 머슴들이 주인의 턱수염을 잡아 당겨버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된 거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말이야, 자기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말이야, 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에? 이게 헌법이 이렇게 돼 있다면 헌법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빨리 밥 처먹어야 되니까 밥 처먹어야 되고 우리는 빨리 또 울산으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부산 시민들 전체에게 서명을 운동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물어봐. 나라를 연방제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그거 미친 소리지. 누가 연방제로 넘겨요? 넘어갑니다. 만약에 안 넘기려면 여기다 서명하세요. 핸드폰 번호 써주세요. 해가지고 부산 시민 330만을 다 깨우쳐서 광화문 광장으로 총동원하기로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자.